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장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나, 또는 나치병을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드리란 박사가 미국에서, 이 사람은 심장 수술한 전문이고 미국에서 한 10대 이상 명망에 있는 분에 속하는데, 이분이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났더니 환자들이 혈관을 봤더니, 옛날에는 심장 수술을 해서 교환하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다 좋았는데, 시기가 바꾸기 시작하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옆에 붙어있는 혈관들이 전부 다 동맥경화증이 다 걸렸더라. 심지어 아기들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해도 그 혈관들이 전부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심장 이식에 대한 그 심장병도 결국은 염증에 의한 거구나. 그 염증이 어디서 올라오는 거냐면 장에서 올라온 거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방향을 틀어가지고 모든 치료를 장의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책을 이게 나오는데, 이거 한글로 누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몸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약 200조의 균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 받았던 게놈은 별거 안 되는 거죠. 200조 개에 비하면. 그러면 그 걔네들이 200조가 되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나랑 같이 걔네들이 잘 협조하면은 내가 건강해지는 거고, 걔네들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유해균이 자적자라면 흡수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그 끝없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내 몸에 좋은 위생균을 끝까지 살려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하냐. 근데 그거를 보면 일상생활을 볼 때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될지, 샤워나 화장품 어떤 걸 써야 되지, 영양제는 어떤 걸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건강을 이룬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200조 개는 되는 세균하고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홀로바이옴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의 유전자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유전자를 보면 XY 유전자는 극히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박테리아, 세균에 의한 거가 거의 다죠. 그래서 숙주의 유전적 특성은 별로 큰 의미가 없고, 박테리아가 혈당이나 비만을 포함해서 모든 건강 문제를 다 예측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메오시스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도 박테리아죠. 박테리아가 모체에서부터 이식을 받아가지고 박테리아가 옛날에 그 혐기성 환경에서 산소 있는 환경으로 변환되면서 얘네들이 도망가서 살 길을 찾은 게 하나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인데 주로 아빠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죠. 전부 다 모체로 이식되는 박테리아입니다. 근데 이 장내 세균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호르몬이나 식이전달 물질이나 이게 유선 통신이나 혹은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분열하면서 에너지를 더
잘 내가지고 우리 몸이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호메오시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 이론을 낼 때 한 가지 동물로 이제 실험 동물을 삼는 게 이제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걸 설치류를 사용했는데, 이 벌거숭이 두더지는 보통 설치류보다 10배 내지 15배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장수하는 걸 봤더니 얘들 모기가 황화수소인데, 이 황화수소는 미토콘드리아를 에너지를 돌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결론이 났는데, 이 황화수소가 어디서 나오냐고 했더니 얘네들 주식이 뿌리채소예요. 그래서 구근 식물, 구근, 토양균류 이걸 먹고 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장수한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럼 장내 유익균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약 4천만 년 전에는 사람은 쌍떡잎 식물에 있는 렉틴을 먹고 살았어요. 그 렉틴은 얘네들의 식물이 자기네들의 유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끈적끈적한 단백질인데, 사람은 쌍떡잎 식물의 렉틴을 먹기로 했고, 초식동물은 외떡잎 식물의 렉틴을 소화하도록 이렇게 유전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데 약 10,000년 전에 이제 곡식이나 외떡잎 식물을 재배하면서 장내 유산균이 그거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또 50년 전서부터 대기 렉틴을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제거해서 먹는 방식, 예를 들어서 물에 불리거나 발효시키거나 이러는 걸로 해가지고 렉틴을 제거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런 방식이 없어지고 쉽고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생활 방식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외떡잎 식물에 렉틴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거기다 제초제나 뭐 항생제나 이런 걸 또 같이 쓰죠. 이 외떡잎 식물을 먹으면은 우리 코끼리하고 인간은 장 내부에 그 렉틴하고 결합하는 아세틸 뉴라미닉 애시드라는 당분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약자로 쓰면 뉴5AC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다른 동물들은, 가령 초식 동물들은, 풀을 먹는 동물들은 그 당분자가 그리콜린 뉴라미닉 애시드란 말이에요. 약자로는 뉴라미 5GC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나 코끼리는 그 외떡잎 식물을 먹으면은 외떡잎 식물이 뉴라미 5AC에 같이 결합을 해서 이게 항체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초식동물의 그 당분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서 지가 소화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나 코끼리는 그걸 먹으면 염증으로 되니까 몸에 질병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몸에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심장병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항생제를 엄청 세주고, 또 제초제증인 글라이포세이트를 루틴으로 거의 쓰죠. 거의 유전자 조작한 콩 이런 거에는 다 이게 다 쓰니까, 몬산토 기업이 미국에서 제일 큰 제초제 기업이니까 이런 걸 쓰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또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암세포가 억제되지 않고, 또 인공 감미료, 사카린이나 아스파탐 같은 것들이 장내 세균으로 다 망가진다고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이런 건 다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만약에 걔네들이
장내세균도 일생에 생로병사를 하니까 걔네들이 죽어서 걔네들이 박테리아가 다 하나하나 분자로 떨어진 거를 그걸 리포폴리사카라고 그러는데 요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하나의 PAMP라고 그래서 뭐라 하면 하나의 균으로 독소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엔도톡신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균이 장내세균이 죽어가지고 떨어진 분자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볼 때는 장내 독소라고 하는 엔도톡신으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 혈액의 약 3분의 1은 이 장에서 나온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다 그러는 얘기고 이게 이 독소가 들어가면은 히스타민도 내고 튜머를 만들어 팩터도 내고 코아귤레이션도 내고 여러 가지 호르몬도 내고 염증성 호르몬도 내고 이 모든 거를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흡수장애나 또는 면역이나 염증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고요. 요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얘네들이 단백질이 죽어가지고 분자로 된 게 이게 지단백질인데 지다당류인데 얘네들은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파수꾼이 적이 들어왔나 아군이 들어왔나를 선정하는 파수꾼이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걔가 이에 지단류가 들어오면 적으로 침입을 해요. 적으로 침입을 하니까 여기서 항체를 만들어서 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렉틴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렉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점액층이 걔를 붙잡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죠. 코 안이나 위장벽에 있는 점액이 하는데 이거를 더 많은 양이 들어오면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으면 렉틴이 들어와가지고 장 내부에 있는 핵에서 조눌린이란 단백질을 만들면 이 조눌린이 세포 간격을 딱 붙잡고 있는 이 끈끈이를 딱 부셔버려가지고 여기서 틈새가 돼서 구멍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로 독소나 세균이 막 장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장르수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장 내부에 있는 거하고 장 외부로 혈관으로 들어오는 거를 딱 맞는 거는 세포 한 열밖에 없어요. 이만한 두꺼운 세포가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세포 한 열이 여기서 세균이 달라붙는 것도 조종하고 독소가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역할을 하는데 이 탐탐이 댐처럼 이렇게 연결된 부위를 그걸 데스모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부시는 게 조눌린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을 여기서 자가 면역증을 일으키죠. 근데 그렇게 일으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NSAID라고 그래가지고 이 해열제로 쓰는 거 있죠. 진통제로 쓰는 거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브루펜 이런 계통들이 다 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렉틴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PPI 우리가 속 쓰리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잔탁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얘네들이 다 장내세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WGA라고 소맥배아 응집소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밀가루에서 주로 나오는데 이건 장점막이 아까는 뚫려고 대수모점에 존류 때문에 뚫려서 망가져서 들어오는데 얘는 분자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냥 통화가 돼요. 그래서 밀가루가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얘가 몸속에 들어서 염증을 일으키면 신장에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0쪽이나 되는 장내세균하고 호메오시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드는 게 약간의 술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그 약간의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스트레스는 그 반응이 미토콘드리아를 더 작용하게 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고 수술할 때 이제 혈관을 다 자르고 나서 심장 이식을 하면은 거기서 피가 안 통하니까 이 조직이 망가지죠. 그럼 그걸 조금 버틸 수 있는 게 시쇼크 프로테인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산소를 이렇게 망가진 걸 도와줘요. 그래서 조직이 오히려 좀 더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쇼크 프로테인 때문에 암에서 온열 치료라는 게 효과가 잘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온열 치료라는 거는 밖에서 열어줘서 암세포가 42도나 43도가 되면은 얘가 못 견디고 암세포가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열 치료를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올리려고 그러면 내 몸에서 자체에서 시쇼크 프로테인이 나와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온열 치료가 그렇게 이룬 대로 효과가 없는 이유는 내 자기 방어 때문에 시쇼크 프로테인은 그런데, 이 호메오시스를 올려주는 방법이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내 몸에서 에너지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몸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쓸데없는 세포부터 죽이기 시작해요. 그 쓸데없는 세포가 이제 망가진 세포, 병든 세포, 걔네들을 잘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세포부터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간헐적 단식의 하나의 오토페이지라고 칼을 안 대는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창자벽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창자벽에 이 막아주는 메커니즘이 이게 뮤코이드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창자벽의 이 보호층을 막아주는 건데, 이게 아커먼시아라는 균이 얘네들을 먹어요. 그럼 더 나빠진 거 아니야.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점액을 먹어버리는 균이 아커먼시아라는 균인데, 얘를 먹으면은 얘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그 창자의 밑에서 거기에 줄기세포하고 면역세포가 있는데, 줄기세포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점액을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커먼시아라는 균은 점액을 없음으로써 점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균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올려주는 게, 얘를 증가시켜주는 게 보이차예요. 보이차하고 약중에 MSM이란 약을 그 물에다 타서 먹는 건데, 걔를 먹으면 이 아커먼시아 균을 늘려줘주 장의 배리어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로 크립토 맨 아래에 있는 데가 거기가 줄기세포하고 면역세포가 있는 부위예요. 이 줄기세포를 하나 할 때 중요한 거는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장내벽이 손상돼도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되게 만들려면 비타민 D3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줄기 D3는
줄기세포도 돕고, 텔로미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게 말단 수치라고 그러면 우리가 장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텔로미어도 생성시키니까 장수에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D가 하루에 약 한 10,000유니트는 필요해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의 기전 중에서 SALT1이라는 걸 작동시켜가지고 장수를 일으키고 암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장내벽을 또 지키는 게 이제 부틸레이트라는 게요. 그 장내 유산균 중에서 형성되는 건데, 우리가 검사를 유기산 검사를 해서 장내 세균이 야채대로 안 돼 있으면 부틸레이트가 안 되고, 거기서 에리스로마레이트라는 걸로 빠져서 우리가 검사하면 이 장내 세균이 이렇게 나빠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폴리아민이나 폴리페놀이 굉장히 장내 세균을 도와주는데, 보면 폴리아민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보면 오징어, 굴, 게, 어패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패류, 고기를 잡수지 말고 어패류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이 있을 때 하나 쓰는 건데 벌베린이라고 하는데, 이건 크게 혈당도 낮춰주고 두 번째 체중도 줄어들어요. 이 체중 그러니까 비만일 때 저는 환자들한테 이제 비만 약을 먹는데 그거 되게 정식과 신경약으로서 쓰는 거라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르베린 씁니다. 그냥 이거는 논문에 나온 거 보면 한 3개월 쓰면은 체중이 한 5파운드 빠지고 체질량도 한 3.6% 빠져요. 그리고 장내 세균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공간도 좋아지고 체중도 좋고 당 떨어뜨리는 이런 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요새는 이게 암에 대한 효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